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간편 뉴스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은 간편 뉴스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에버튼의 클라센이 독일 베르데 브루멘으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에버튼의 클라센이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을 했으며 이 종류는 1200만 파운드 175억이며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4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약스에서 그때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갔었고 우승 못했죠. 그때가 아마 맨유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좋은 능력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입성을 했는데 에버튼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거의 한 게 없죠. 나와서도 다 템포 끊어먹고 볼을 질질 끌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뛰지 못했고 뭐 중앙 미들도 내려가 봤지만 별로였고 여러 가지로 안 되다가 결국에는 분데스리가 브레멘으로 갔는데 브레멘이 최근에 그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팀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가는 게 본인한테는 좀 나았겠죠. 네. 비싸게 와서 싸게 팔리긴 했는데 일단은 파는 게 중요하니까 네, 주급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에버튼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아스날의 에메리가 이워비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날 감독인 에메리가 이워비는 클럽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직접 컨펌을 했으며 현재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는 상태이고 에메리는 그가 계약 연장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있고 월드컵 이후 휴가로부터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질 이워비, 엘레니는 모두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첫 번째 주는 아주 시작이 좋았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로는 이워비가 우리와 서명할 것이고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의 계약 연장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가 나가면 그만큼 아스날은 또 다른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에메리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팀적으로 이제 스쿼드를 짜기에도 포메이션을 짜거나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업을 남기는 쪽에 뭐 재계약을 해도 주급이 1억 1천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뭐 주급이 엄청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아스날 팬들 중에는 그 돈마저도 아깝다. 그 돈마저 이어비에게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어비 좀만 잘하면 좀만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누이 말하지만 여튼간에 좀 뭐 재계약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AS 모나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체스크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골로빈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390억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며 골로빈은 입단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AS 모나코에 합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야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새로운 모험이며 나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나코의 새로운 스태프들과 나의 새로운 팀원들을 만날 시간을 고대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 골로빈이 모나코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3파전이었는데 유벤투스, 첼시 그 다음에 이 모나코였는데 유벤투스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바로 발을 뺐고 첼시는 가격을 맞춰주려고 했지만 골로빈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된 거죠. 결국에 유럽에서 좀 어느 정도 클래스 있는 팀에서 많이 뛸 것이냐 아니면 첼시 같은 팀으로 가서 준주전으로 뛰면서 뭐 기회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나코가 자신에 대한 이제 비전 앞으로의 뭐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라든지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더 나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적료도 사실 그렇게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모나코가 390억이면 물론 뭐 요즘 워낙 다 비싸니까 뭐 좀 저기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여튼간에 5년 계약이라면 많은 부분을 다 옵션에 넣고 들어간 계약일 테니까요. 아직 어리잖아. 23살이라고 하니까 한창이죠. 박주영이 후배구만.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첼시의 쿠르투아가 레알로 떠나면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를 탑 타겟으로 노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티보 쿠르투아는 올 여름 첼시를 떠날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기간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쿠르투아가 말하기를 보면 그는 잔여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유 계약으로 팀을 떠날 각오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는 문제를 빨리 인지해야 하며 사리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쿠르투아가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를 직접 만나 생각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쿠르투아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드컵 휴가를 마치고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르투아는 지금 봤을 때 이 뭐 벨기에 언론이건 잉글랜드 언론이건 스페인 언론이건 끝났어요. 쟤는 가요. 쟤는 모든 게 다 떠났어. 마음이건 뭐 몸이건 다 떠났어. 일단 복귀는 하겠지. 복귀하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계약 마무리 건을 하면은 바로 떠날 거예요. 네. 쿠르투아는 안 갈 수가 없어. 제가 더 이상 남을 것 같지가 않아. 정말로 이제 첼시가 우리는 지금 쿠르투아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1년 쓰고 공짜로 보내겠다 하면 그것도 뭐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일단 본인 마인드 자체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내보내고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낫죠.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마음 떠난 애 데리고 있으면서 걔가 열심히 동기부여 얻고 팀에서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마음 떴으면 빨리 내보내는 게 제일 나아요. 정말로. 마음 뜨면은 답도 없어. 레알의 테오 에르난데스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테오는 미국 투어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로 바로 임대될 것이며 오피셜이 임박했고 계약 기간은 1년의 임대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영입이 되었지만 충분한 출전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임대를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방송할 때 욕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키워줬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리고 남아 있었으면은 필리페 루이스가 이제 결국에는 나이를 먹고 팀을 떠나야 될 때 얘한테 기회를 줬을 텐데 그것도 같은 지역 라이벌 팀한테 갔어요. 갈 수 있어. 레알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얘가 어떤 사고 쳤냐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이제 리그를 우승을 하거나 만약 챔스를 우승하면 그 넵튠 광장이라는 데를 가서 그 왜 광장 같은 데 보면 넵튠이라고 그 신이 있잖아요. 그 시 이제 거기 가서 선수들이 올라가 가지고 뭐 머플러도 걸어 놓고 몇 명이 올라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광장을 이제 지나오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애들은 넵튠 광장에서 여기서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어? 걔네 조용히 입만 닥치고 있을 뿐이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 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지. 네가 다른 팀 선수도 아니었고 우리 팀에 있다가 갔는데 어떻게 우리 팀을 도발할 수 있냐. 그것도 레알에 가자마자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그 SNS 상에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얘는. 네. 얘 뭐 좀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쳤었고 물론 뭐 옛날에 관련된 뭐 성폭행 루머는 그 루머로 이제 밝혀져가지고 루머였지만 여튼간에 프랑스 갔었을 때도 이제 문제가 많았고 네. 그 대표팀에서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막 지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안 돌아간 적도 있었고 네. 여러가지 사고 은근히 사고 뭉치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지 앞만. 별로예요. 멘탈이 별로예요.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기 주전 안 쓴다고 임대 보낸다고 떠났으면 레알에 썼냐?
얘가 무슨 생각으로 마르셀로를 이기고 주전으로 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여튼간에 제가 왜 얘한테 블라블라 하냐면 FM에 쓸 때 레알 가가지고 너무 쓰기 힘들어요. 네. 짜증나다가 꼬마 있으면은 꼬마 때는 많이 임대 보내줬는데 레알 가가지고 임대 안 보내줘. 너무 비싸. 승질 나게 쓰면 좋은데. 여튼간에 몇 번 임대 하려고 했는데 짠나게 하더라고. 제 포텐도 높아가지고 몰래 임대 들여오면서 그 완전 이적 조항 걸면 꿀인데 그걸 안 해줘요. 짜증나게. 여튼 여튼 짠나요. 아무튼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은 오비앙을 삼프도리아로 판매하는 1000만 파운드 130억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 딜에서 개인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비앙은 지난 2015년도에 삼프도리아로부터 웨스트햄에 합류를 했고 아직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지만 그는 지난 시즌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웨스트햄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2월 이후에 한 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웨스트햄의 새로운 감독인 페그리니는 미드필더 옵션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미 필리페 안데르손, 야르몰렌코, 잭 윌셔를 영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여름 8천만 파운드 1180억 이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출로 금액적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비앙을 예전에 뛰었던 삼프도리아로 되팔 준비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오비앙도 좋았는데 FM에서 또 가는구나. 이렇게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가네. 감독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죠 뭐. 그게 현실이지. 다음 소식은 스콜라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사르탄 물망에도 올랐었지만 브라질 팔메이라스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루이스 필리페 스콜라리 감독의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2년 계약이며 더욱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다음 주에 조율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콜라리는 이번에 팔메이라스 팀으로 복귀하는 것이 세 번째로 부임이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감독을 세 번이나.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 그 팀 이름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거기 옛날 히바우드랑 있을 때 그 어디였죠 거기? 거기 감독하고 나서 그래 분노드코르 거기 감독하고 나서 돌아갈 때도 팔메라스 갔어요. 그때도. 네. 그때도 이제 팔메라스 갔는데 또 다시 가는 거야. 좋아하나봐요. 이 팔메라스가 그 예리미나 있던 팀인데 여기 엠블럼이 이뻐가지고 옛날에 이 유니폼을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중고로 중고 나라에서 이거 싸게 팔길래. 근데 막상 받으니까 전혀 1도 모르는 선수 네임 마킹이랑 돼 있어가지고 다시 되팔았어요. 중고 나라에서 사서 그 네이버 그 유니폼 카페 있는데 거기서 되팔았지. 10,000원 더 받고. 그 사람은 이제 희귀 유니폼 얻고 싶었고 그랬던 거지. 되팔았죠. 10,000원 벌었어. 자, 다음 소식은 뉴캐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요시노리 무토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뉴캐슬은 마인츠와 요시노리 무토 영입에 합의를 했으며 메디컬 테스트와 개인 조건 합의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 워크 퍼밋 받는 이 발급에 대한 시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적료로는 950만 파운드 14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요시노리부터는 왼쪽으로 뛸 수도 있고 톱으로 뛸 수도 있고 아마 뉴캐슬에서는 둘 다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번 시즌 21경기인가? 잠깐만. 어제 제가 이거 요시노리부터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21경기 8골 넣었을 거예요. 30경기 10골? 그래. 아무튼 그 정도? 리그만 봤을 때는
분데스리가 가서 마인츠로 가서 마인츠 없지 이제. 아씨 프리미어로 가야지. 미안해요. 이걸 다시 볼 줄 몰랐는데. 프리미어 리그로 가서 뉴캐슬로 가서 뉴캐슬 어딨니? 뉴캐슬로 가서 요시노리부토의 아씨 또 아직 안 돼 있네. 하하 절받네 또.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어. 요시노리부터가 저번 시즌 리그에서는 27경기 8골. 네. 그렇게 나왔네요. 27경기 8골. 선발로는 20경기. 그 정도. 저번 시즌에 사실 마인츠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거의 강등 되네 만에 막 그랬었으니까. 다음 소식은 내가 이거 사진을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그냥 들으세요. 네. 영국 언론에서는 미뇰레를 데려오기 위해서 리버풀에 접근한 베식타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식타스는 미뇰레를 데려오기 위해서 접근했다고 하며 그들은 지난주 파브리를 풀럼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골키퍼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이적은 최근 리버풀이 알리송을 데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리버풀도 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는 2013년 썬더랜드에서 이적해온 뒤에 총 202경기에 뛰었지만 카리우스가 2016년도에 합류한 뒤 치열한 경쟁을 해왔으며 현재 두 선수 모두 알리송에게 자리를 뺏길 것이기 때문에 주전을 찾아 팀을 떠날 확률이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뒤에 소식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때 언급할게요.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는 AC 밀란의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 자원으로 사마세쿠와 바카요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밀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강력하고 경쟁적인 팀을 만들고 싶어하며 미드필더 부분에서 로소네리는 두 명의 이름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22살의 디아디 사마세쿠는 캐시에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미드필더이며 그의 계약이 2019년도까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칼코인데 그는 첼시에서 자리를 많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밀란에게 적절한 프로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선수를 모두 AC 밀란이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알기로는 이때 머리 파랗게 한 게 뭐 지가 골 넣으면 머리 파랗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거?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는 부상으로 맨유의 시즌 시작을 놓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종아리 근육 파열이 의심되어서 프리미어리그 시작을 놓칠 것으로 보이며 여름에 영입한 디에고 달로트도 부상 때문에 9월이 지나서야 복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뉴가 이제 애슐리 영에게 조기 휴가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며 발렌시아는 부상당했고 시즌이 시작했을 때에도 부상 중일 것입니다. 달로트 또한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리그 시작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애슐리 영이 라이트백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휴가 중이어서 몸을 전혀 만들지 못한 상태이고 영이 라이트백으로 뛰는 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리뉴는 현재 오른쪽에서 뛸 선수가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선수도 아니고 발렌시아가 부상이라 무리뉴 입장에서는 왜냐면 무리뉴가 말을 했대요. 수비수를 사달라고 우드워드 빡빡이게 말했는데 빡빡이가 싸가지 없이 아니 지금 팀에 선수가 지금 졸라 많은데 수비수 개 많은데 걔를 돌려 쓰든가 아니 뭐 해야지 뭐 맨날 사달라고만 말하냐고 해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무리뉴 지금 막 스트레스 엄청 많아 지금 장난 아니야. 무리뉴 지금 외로워.
지금 아니 집에 지금 막 팀에 막 로호 있고 스몰링 있고 막 필전스 있고 막 중원에 바이 있고 막 막 그 린델로프 있고 막 미어 터지는데 좀 쓰든가 돌려 쓰든가 팔든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사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무리뉴도 우울한 거지.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잘 봐요. 사도 디마리아 같은 거 사면은 팔 때라도 좀 팔리지. 비싸지만 좀 그거 사와도 그거는 좀 너무 심했다. 걔를 사와서 사람들이 다 짜증냈어도 그래도 좀 그래도 나름 뭐 좀 쓸데 있는 애서 데려오니까 팔리기라도 하지. 이거는 쓸데없는 애들 사가지고 자꾸 팔리지도 않고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고 맨날 그 적자는 아니지.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여튼간에 지금 맨유는 난리야 난리. 또 다음 소식도 맨유야. 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얘 볼 때마다 느끼는데 얼굴만큼만 축구했으면 얘는 진짜 쩔었을 텐데. 맨유의 다름이 아니 팀을 떠나고 싶다고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름이 아니 말하길 안토니오의 부상이 발렌시아의 부상이 큰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는 우리 팀의 주장이고 그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지난 시즌 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규칙적으로 출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저희 목표이자 포부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무리뉴 감독과 그리고 클럽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이며 나는 팀을 떠나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탈리아가 저의 첫 번째 옵션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곳은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많은 팀들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다른 팀이 제시한 제안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고 더 많이 뛰고 싶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다르면 잘하지 않냐고? 잘했죠. 이탈리아에서 와서는 못했죠. 진짜 얘도 거기서 그 이탈리아에서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장점이라니까. 뜰 때 보면은 뭐가 안 맞나 봐. 템포가 안 맞는지 이 템포라는 게 선수 얘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런 윙포워드랑도 템포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도 얘가 공격을 올라가려면 미드필더가 백업에 들어와주는 그런 리듬의 템포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공격하는 느낌이나 수비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 프리미어 리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과 그런 템포가 안 맞으면은 다른 리그 가면 개망하는 거죠. 이모빌레 분데스리가 템포 안 맞아가지고 가자마자 막 패스 어긋나고 슈팅 막 이상한 타임 해가지고 욕 먹고 그러다가 이탈리아 가자마자 그냥 적응 필요 없이. 특히나 이모빌레는 그거 왜 제일 부합되냐면 가는 팀마다 잘해. 가는 팀마다 이모빌레는 갔던 이탈리아 팀들마다. 이거는 리그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선수들의 실력도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모빌레 토리노를 가든 라치오를 가든 다 잘하더만 진짜. 그러니까 리그가 아니면 좀 자기가 그 나라에서 뛰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해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떠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리그 스타일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아무튼 잘생겼어. 나는 이탈리아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생긴 거. 왜냐면은 막 니글니글하게 생겼어. 보면은 은근히 잘생겼지만 그 보면 특유의 약간 좀 이렇게 니글니글함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좋아. 근데 옆에 이거 볼때게 스털링 같이 이거 기르는 건 별로더라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라데이션이야? 이런 얼굴은 그냥 수염 없는 게 훨씬 이쁜데 수염을 잘못 쓰고 있어 보니까. 자, 다음 소식은 레딩이 2018-19 시즌 새로운 홈 어웨이 유니폼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홈 유니폼, 골키퍼 유니폼, 그 다음에 이제 어웨이 유니폼.
레딩 유니폼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카라바오네. 그 왜 갖고 왔냐면 옛날에 설기현이 그 레딩에 있을 때 그 비 오는 날 프리킥을 살짝 그 이어받아서 중거리 넣었던 그 골 장면. 그 골 장면이 항상 이 유니폼 볼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그 진짜 원더골이었는데. 설바우드. 그때 그 웨스트햄인지는 모르겠고 그때 비 오는 날인 건 기억나요. 그리고 왼쪽 코너 플래그에서 이제 코너 플래그다. 왼쪽 이제 골대가 있는 데서 이제 차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좋아했던 것도 생각나고. 음. 진짜 그 골 보면서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는 이제 MBC ESPN에서 방송했을 때죠. 아 맞아. 그때 세레머니도 한번 접었어. 뛰다가 방향을 한번 바꿔요. 쭉 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구나. 맞아. 세레머니 접었지 그때. 아, 접는 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형이에요. 네. 접는 건 1등이라고. 다음 소식은 말라가가 2018-19 시즌 새로운 어웨이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검은색과 이 초록색의 조합인데 사실 제가 이 조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채팅 치는 것도 검은색의 초록색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가독성이 되게 좋아. 약간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또 진한 느낌도 있고 나는 검은색의 초록색 조합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보라색이 들어간 게 에반데 어, 사소올로 같은 팀들 이쁘잖아. 그리고 이 다음 수박 좋아하겠다고? 맞아요. 수박 좋아하죠. 아 수박은 너무 비싸서 못 먹어. 나 올해 수박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진짜 계속 고민되는 거야. 아, 이걸 한번 사서 저 원래 수박 사면은 많은 집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숟가락으로 다 퍼낸 다음에 이제 퍼먹잖아요. 좀 이렇게 덜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막 살까 몇 번 고민하다가 아니야 오바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 지나갈 것 같아. 나중에 그냥 보니까 수박맛 나는 사이다가 나왔더라고요 일본 거. 그거라도 하나 먹죠 뭐. 그러니까 올해 좀 수박이 비싸더라고 진짜. 먹기에는 조금 고민돼 진짜. 통닭도 고민되는 것처럼 똑같지 뭐. 거의 통닭 한 마리 값인데 수박 진짜. 그러니까 고민되지. 여튼간에 네. 사담이었어요. 미안해요. 네. 이거는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유니폼 2018-19 시즌 홈 이게 홈 유니폼이고 깔끔하죠 되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엠블럼이랑 색상을 맞춰서 스폰서 이 마킹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해. 이 색조합이 딱 맞잖아.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네. 어웨이도 깔끔하죠. 어웨이는 너무 폴란드 같다. 폴란드 유니폼 같이 축구하면은 안 돼. 그지 같아. 내가 정말 그때 우리 시청자 팬이 저한테 독일 출장 가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그 미넨 지역에 있는데 미넨 선수 중에 유니폼 하나 드릴 테니까 어떤 선수 마킹 하실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사지? 했는데 골키퍼 유니폼은 또 그렇고 딱히 막 떠오르는 선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미넨이라고 하니까 괜히 막 툴리소나 막 이런 애들만 생각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걔 수비수 누구냐? 훈멜스나 살 걸 그냥 차라리. 정우영은 못 사지. 그때는 월드컵 전이어서 번호도 안 나왔어요 정우영. 밀러를 살 걸. 내가 그때 그걸 생각 못 하고 레반도프스키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주셨는데 받아서 유니폼도 되게 이뻐요. 깔끔하고. 근데 레비가 월드컵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축구할 줄 몰랐지. 정말로. 우리랑 축구할 때도 그냥 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얘 좀 이렇게 마틴 갔나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다시 걔가 떡상하지 않는다면 떡락입니다. 떡락 진짜. 입고 나가면은 너무 입고 나가고 싶은데 욕먹을 것 같아 진짜. 나 정말 그 일본이랑 할 때 그 뭐랄까 의지 없는 레비? 아무리 난 레비가 정말 레비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군인 같은 스타일. 되게 평소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치고 열정적이고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너무 지저분하게 뛰더라고 정말.
짱날 정도로 실망했어. 다음 소식은 페네르바체가 안드레 아예유를 1년 임대 계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시즌 임대에 한 시즌.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사단의 로마노가 유벤투스와 밀란은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밀란과 유벤투스가 보누치 트레이드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유벤투스는 보누치를 받는 대가로 유망주인 마티아 칼다라를 이적시키고 곤살로 이과인을 1년 임대로 밀란에 보낼 계획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보누치는 지난 시즌 유벤투스를 떠나 밀란의 유니폼을 입으며 이탈리아를 놀라게 했었는데 그는 입단 동시에 AC 밀란의 주장완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밀란의 부진한 시즌 6위라는 성적과 함께 흔들리는 재정 상황이 겹치면서 한 시즌 만에 보누치가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지만 이 계약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그리고 미팅을 만나서 미팅을 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서로 각 구단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보누치를 유벤투스로 이적을 시키면 유벤투스로부터 이과인 1년 임대와 이제 수비수 유망주인 칼다라를 보내주겠다, 이적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금액적 이득 없이 선수의 트레이드 루머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안 됐죠.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죠. 보누치 그 전범기 타투 있죠. 요쪽인 것 같은데 그 사진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 전범선이 있잖아요. 전범선? 네, 아무튼 그 선이 있잖아요. 네. 풀럼은 스완지로부터 알피모슨을 2,5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풀럼은 스완지 알피모슨에게 365억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을 완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선수에게 웨스트햄과 번리도 높은 평가를 주면서 선수를 쫓고 있지만 풀럼의 늦은 제안에 결말이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24살의 모스는 지난 시즌 끝 무렵에 받은 무릎 수술에서 여전히 회복 중에 있지만 2016년 8월에 번리에서 스완지로 이적한 이후 큰 인상을 주었고 잉글랜드 언더 21세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은 이 알피모슨에게 비드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번리도 이번 주에 스완지와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풀럼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더더욱이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스완지죠. 예. 잠깐이지만 정말 잠깐 1, 2주에 이제 루머이긴 했지만 맨유가 노린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알피모슨을. 다음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버풀 에코에서는 잉스와 미뇰렛이 팀을 떠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니 잉스는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클럽은 리버풀 구단과 대화를 진행 중에 있고 잉스의 몸값은 현재 2천만 파운드 295억이라고 하며 이 26살의 공격수는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뿐만 아니라 사우스햄튼과 레스터시티, 뉴캐슬과의 관심도 받고 있으며 미뇰렛은 베시타스가 영입을 위해 접촉을 했고 그 선수 본인도 이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베시타스는 그의 행선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잉스가 안 떠나길 바라지만 저는 미뇰렛은 떠나야죠. 안 떠나길 바라지만 일단 누구라도 나가야 돼. 쓴 돈이 너무 많고 그래도 저는 스트러지가 훨씬 더 싫어요. 나갈 거면은 게트러지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너무 비싸. 그리고 스트러지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나봐. 누가 그렇게 연장 계약을 또 해줬는지 내 없는 애가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는 뭐 1년 그냥 참은 다음에 자기가 뭐 리버풀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 자기 공도 있으니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공짜 나가서 주급 비싸게 받고 나가겠다라는 거니까. 리버풀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잉스가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내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 또 솔랑케까지 데려왔어가지고 솔랑케도 이제 세 번째 옵션이잖아요. 공격수 톱으로만 보면 그렇다 보니 상황이 참 그래요. 네, 지금 흘러가는 게 잉스가 아깝다고 또 내보내지 않기는 너무 또 돈도 아깝고 주급도 흘러가고 있으니 누구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팀 이제 스쿼드를 부피가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맨유는 배가 찢어질 상황이고 리버풀도 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정리할 거 좀 빨리 정리해야지. 아 오리기. 아 그 쓰레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아 그 얘는 내 마음속에는 벌써 다른 팀 선수예요. 네. 알아서 가겠죠. 네.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오리기 나 누가 한 명 빠졌나 했는데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오리기는 얘기해가지고 아씨 놀랬잖아 씨. 마르코비치는 가겠지. 걔도 사람이면은 걔는 저번 시즌부터 내 마음속에 없었어. 오리기는 왜 덜 받는지 알아요? 오리기가 분데스리가 이 볼프스부르크 임대 갔는데 걔가 막 초반에 멀티골 넣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지가 뭐라 했냐면 아 나는 안 돌아가고 싶다. 나는 여기 남아서 여기 독일에서 뛰고 싶다 했는데 걔 바로 후반기에 버릇하면서 아 나 리버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좋고 나도 빨리 리버풀 복귀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 아주 그냥 씨 욕을 불러 내 입에서 자꾸 나 정말 욕 안 하고 착하게 방송하고 싶은데 내 입에 욕을 부른단 말이야 아주 그냥. 지금 갈 데 없으니까. 아, 그런 마인드 애들은 데리고 있어봤자 통수만 친다고 진짜. 아재 월드컵 기점으로 욕이 늘었다고. 그때 솔직히 욕이 늘었어요 진짜. 아, 아프리카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아 너무 막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 파수들한테는 친절하다고 와칸다 애들한테만 좀 이제 홍구장 내지. 다음 소식은 QPR은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620억 벌금 및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프리미어리그 승격 시, 저 때는 이제 윤석영 선수가 있을 때죠. 저 때 당시 FFP 위반 혐의로 받았고 그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늘어진 거예요. 그때 해당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최종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결과는 4,200만 파운드 620억 벌금 및 이적시장 활용 금지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QPR은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FFP 위반에 대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총 620억이라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하며 QPR은 벌금뿐만이 아니라 2019년 겨울 이적 시장 때까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QPR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술해서 네, 성명문까지 이렇게 내었고 QPR은 FFP 위반에 항소를 했으나 최근 있었던 항소에 대한 판결문이 오늘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징계를 수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QPR 회장이 구단주가 있는 그 항공사 박지성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광고도 찍었잖아요. 막 자다가 막 하는 그 발연기 하는 거. 그것도 했잖아. 에어 맞아요. 에어 아시아나. 다음 소식은요. 리버풀 에코에서는 최근 통계로 리버풀 팬이 싫어하는 팀, 리버풀을 싫어하는 팀을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버풀 팬이 싫어하는 팀이 보시면은 이제 맨유를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 싫어하는 팀이 첼시, 그 다음이 에버튼,
그 다음에 토트넘, 그 다음에 맨시티, 그 다음에 아스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 왜 나온 거야? 네, 아무튼 크펠이 갑자기 나왔네요. 네. 이거는 리버풀 팬이 싫어하는 구단. 이 보다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에 참여한 각 팀의 팬들의 숫자는 같게 설정을 했대요. 네. 어느 한 팀만 많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다 100명이 100명, 1000명이 1000명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리버풀을 싫어하는 팀. 그러니까 리버풀을 싫어하는 타 팀들이 어디가 제일 많냐 보니까 맨유가 왜 이렇게 싫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나요? 안 좋나요? 사이가 안 좋나요? 맨유가 이제 가장 리버풀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 그 다음에 맨시티, 그 다음에 이제 첼시, 그 다음에 토트넘, 그 다음이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 뜬금없이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한번 콧구멍을 내야지 이거 씨. 그 마지막에 아스날 역시 내 동생들 별로 안 싫어하는구만. 아스날하고 호의호식 하는 게 있죠. 네, 서로. 근데 브라이튼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이튼 왜 있는지. 이게 맨유 팬들의 94%가 넘게, 그러니까 10명 중에 90 아니, 10명 중에 9명 반이 맨유를 싫어한대요. 9명 반이. 네. 이 리버풀을 싫어한다고 답하며 1위를 올렸고, 좀 특이한 점은 브라이튼 팬들이 57.1%가 리버풀이 싫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고, 오히려 약간 이상한 부분은 맨시티 팬들은 83%가 넘게 리버풀이 싫다고 말했는데, 리버풀 팬들은 여기 얘네는 맨시티는 리버풀이 싫다고 하지만 리버풀 팬들은 맨시티를 별로 안 싫어해요. 50%도 안 돼. 좀 이런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리버풀 팬들이 맨시티를 별로 안중에 안 둔다라는 거지. 아니 리버풀 팬들은 맨시티를 싫어할 필요가 없지. 챔스에서도 이기고 이번에 ICC컵에서도 이기고 맨날 이기는데 그만 좀 이기고 싶다. 나는 펩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난 펩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일단 내가 리버풀 더 좋아하니까. 야, 그렇게 싫어할 만하지 쟤네들은. 뭐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이기는데 뭐 그러면 싫어할 만하지. 나도 좀 그럴 것 같아. 맨날 이기면 좀 짜증날 것 같아. 난 좀 뭐 너그럽게 뭐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소식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첼시에게 맨유의 윌리안 피드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윌리안에 대한 입찰가를 받아들였으며 두 클럽이 이번 여름 윌리안의 올드 트래포트 이적을 완료하는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는 새 감독 사리가 그의 스쿼드를 강화시키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윌리안을 팔아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졌고, 윌리안은 이적 시장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이며 무리뉴는 이 29살의 선수와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보도에 이 뉴스에 대한 임팩트가 큰 부분인데, 첼시가 윌리안에 대한 7,500만 유로 975억 원의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합니다. 난 너무 놀랐다. 너무 놀랐어. 돈이 맨유가 정말 때려 붙는다. 때려 붙어 진짜. 와 씨. 윌리안이 사실 좀 과하게 호평받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좋은 날의 윌리안은 그 전 세계 어느 윙포워드보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크로스 감기는 궤적 같은 거나 슈팅들이 말도 못하게 대단하죠. 근데 이게 꾸준하지 못하잖아. 결국 저 정도 금액을 받을 거면은 꾸준해야지. 응? 꾸준함이 생명이지. 근데 꾸준하지 못하는데, 몰라. 이거 진짜 이거 사오면, 나는 당연히 리버풀 팬이니까 맨유가 누구 사든 관심 없지만, 이거 만약에 맨유 사면 정말 이 시장이 무너진다. 시장이 무너져. 정말로. 나중에 이 정도 하는 애들 다 900원 넘게 주고 사야 된다니까. 시장이 무너진다고. 진짜 나도 안 샀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인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1도 모르겠다니까. 정말로 이거를,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이렇게 언플이, 난 이게 언플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리뉴가 지금 계속해서 레비치나 아니면 페리시치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윌리안을 이 돈 주고 산다고 하면 구단에서, 아, 왜 그러는데, 뭐 누가 레비치? 알았어 레비 사줄게. 그냥 언론에 제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건가 싶기도 한다니까 진짜. 하도 막 그 뭐랄까 이게 무리뉴의 스킬인가 싶어 진짜. 응? 아, 지금 여기도 지금 미어 터지는데 지금 이선이 오른쪽에, 그치 뭐 따지고는 오른쪽에 지금 누굴 써야 돼요? 오른쪽으로 면 지금 만약에 안 사면 결국에 마타나 지금 레시포드 가는 거야? 레시포드는 왼쪽 오른쪽 다 뛰던데 보니까 뛸 때 보면 링가드.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맨유, 그러니까 무리뉴한테는 그래 우리 이선에 뜰 자원 많아. 근데 딱 주전으로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막 그 약간 찡얼찡얼 되나 보다 그러면 그 말인 것 같다. 그 윌리안은 뭐 주전이야? 아, 첼시에서 주전 못하는 애를 뭘 무투하겠다는 거야? 나 모르겠네 뭔 말인지. 아, 어렵다. 어려워. 요즘에 그니까 윙포드 자원에서 뭔가 그 자기만의 확고한 영역을 펼친 선수가 그닥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닥. 아, 근데 윌리안을 만약 저돈 만약 솔직히 윌리안을 400억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그거는, 그거는 솔직히 이해하겠어 진짜. 근데 900억 넘게 해주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만약 400억에 산다면 나는 그 정도는 뭐 그래 맨유는 뭐 급하게 써가지고 원하는 사람 데려와서 성적 내야 되니까 400억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아, 950원 너무 센데 진짜. 400억은? 아, 하긴. 아, 그니까 막 400억 내지만 600억 정도까지? 근데 900억은 진짜 너무 센 것 같아. 400원 좀 너무 세쳤구나. 미안하네. 여튼간에 좀 보니까 진짜 원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무리뉴가 윌리안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번에만 나온 거면은 그래 이번에도 좀 뭐 누가 필요한가 보다 이 생각하겠지만, 매년마다 윌리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싸리 좀 빨리 사주든가 그럴 거면 아니지. 아, 내가 알기로 아는 거는 반대인데, 오히려 첼시는 같은 리그에 잘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선수가 가자고 하면은 좀 약간 그래도 막 안 돼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잘 보내주는 편 아니에요? 아니 뭐 체우도 그렇고 뭐 마티치도 그렇고 뭐 팀의 이제 주전급 선수들인데, 뭐 덕배는 아니지. 덕배는 간 건 아니잖아 바로. 그리고 뭐 임대도 뭐 잘 보내주고 막 같은 리그로. 아니 거기는 임대를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같은 리그로의 임대라고는 할 수 없겠구나. 그치 뭐 마타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900억이면 첼시는 막 모자란 척하면서 아 진짜 팔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팔아야지 진짜. 아, 그 돈 주고 다른 애 데려왔으면 데려왔지. 아, 첼시 돈 벌게 해주려고 그 무리뉴가 약간 그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별의별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자꾸 하잖아 이거 봐요. 다음 소식은 35살의 페페에게 울버햄튼이 그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베식타스의 귀네슈 감독은 유로파리그 예선 경기를 앞두고 페페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뛰었다곤 하지만 예선에 나설 명단에까지 빠진 것은 의외이며, 이적이
배경이라는 주장이 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언론인 파나틱은 페페가 이번 시즌 EPL 승격한 울버햄튼에 관심을 받고 있고, 울버햄튼은 경험이 많고 리더십을 갖춘 페페를 영입해서 승격팀의 어수선함을 해결할 생각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 700만 유로 90억의 이적료를 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울버햄튼은 페페를 통해 포르투갈 커넥션을 완성할 것이며, 최근 포르투갈 대표팀의 미들필더였던 중앙 무티뉴를 비롯해서 후이 파트라슈 골키퍼, 루벤 네베스, 디에고 조타, 엘데르 코스타 등 많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포르투갈에 뭘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감독에다가 멘데스에다가 다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주구장창 넣는구나. 주구장창 넣어 아주 그냥. 다음 소식은 알렉산드로 아우스틴이니까 단독 보도하길 은존지의 AS 로마행이 거의 설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AS 로마의 몬치 단장이 은존지 그리고 세비야를 거의 설득을 시켰으며, 이적료로는 2,500만 유로 325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은존지를 영입하려면 고날롱이 떠나야만 하는데, 현재 고날롱은 이미 3개의 오퍼를 거절한 상황이며 방출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은존지와 베일리 모두를 데려올 자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 AS 로마가 고날롱과 페로티를 떠나보낸 다음에 은존지와 베일리를 데려올 생각이 있지만, 현재 지금 두 선수 모두 팀을 떠날 생각이 없으며, 로마는 하킴 지에흐를 공미 아니면 중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방출로 금액적 이익을 보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단장의 역할이나 디렉터 역할이 중요한 게, 지금 은존지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불렀지만 몬치가 이 세비야와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싼 금액으로 이제 꼬셔오는 거죠. 이러니까 좀 연줄이 있어야 돼. 다음 소식은 오늘 좀 전에 열렸던 주빌로 이아타와 사간도스의 선발 라인업에 토레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토레스가 있는 사사이지만 여기 보시면 김민혁 한국 선수죠. 이 국가대표팀에 잠깐 왔었던 아마 기억이 또 있으실 거예요. 네. 사인 받아달라고 하고 싶다. 아는 사람이면 부럽다. 이 김민혁 선수가 과거에 레딩에 지동원이랑 남태인가 같이 갔던 그 선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잉글랜드 그때 어렸을 때 유학 갔을 때. 토레스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사간도스는 승리를 하지 못하고 주빌로 이아타와 비겼어요. 비겨서 꼴찌에서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토레스 잘하면 다음 시즌 1분 2부 지림. 다음 소식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5분에 열릴 ICC컵에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가 진행될 미시간 스타디움이 화제입니다. 애칭은 더 빅하우스 큰짐.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 풋볼 팀인 미시간 울버린스의 홈 구장이며 수용 인원이 10만 7,600석이라고 합니다. 야, 보이냐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어우, 야야. 사람 받아. 어우. 사람 받아. 너무 커. 아니, 근데, 미식 축구, 그러니까, 프로팀도 아니고, 대학교 팀이 이렇게 큰 경기장을 쓰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보나봐. 대학에 있는 미식축구도 되게 인기가 많나봐요. 그러면
아니 난 프로팀이라면은 아 우리가 프로팀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대학교 팀이 이렇게 큰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막 이렇게 여기도 이해가 잘 안 들어. 와 진짜 인기 쩌나보다 진짜. 아 원래 인기 많은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 10만 10만 석 너무 크지 않아요? 10만 석은? 아, 아무리 이게 쪄도 내가 한 4만 석 같은 거면 이해하겠는데 10만 석은 그 거기 뭐 동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팬들 보는 거 아니고 아 나도 알지 선생님 또 스포츠 많이 봐요 알지 근데 미식축구 이제 대학교 팀이 이제 10만 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지 진짜 크다 음. 미식축구는 미 육사랑 미 해사가 붙는 게 있어요 진짜? 나 NFL은 몰라 내가 미 해사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옛날에 그 샌안토니오의 그 누구야 그 팀 덩컨 있기 전에 로빈슨이 그때 이제 그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좀 멋있어. 군대에 있다가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스포츠 선수 중에 좀 그런 약간 좀 까리함이 있지. 그죠? 로빈슨도 그때 별명이 막 그 해군 관련된 뭐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옛날 얘기죠. 네, 요즘 분들은 이제 로빈슨 모르죠. 네. 팀 덩컨 이제 선배니까 팀 덩컨도 나이가 많은데 아 미식축구는 그래 맞아 제독 맞아 제독 회사 아, 밥 먹고 싶다 갑자기 배고프다 많이 아시는구나 라빈슨 아니 근데 회사 출신도 신기하지 아무튼 네 미식축구 하면 하인드 워즈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나도 그 사람밖에 몰라요 가끔 그 왜 그 감동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고등학교의 쿼터백 친구들 뭐 어떤 남자애가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 하라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쿼터백이라는 그 포지션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뭐 여자들한테도 막 되게 인기 많고 남자들한테도 이제 같이 친해지고 싶은 막 그런 포지션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왕따를 하던 애들한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그 미식축구 영화 중에 리멤버 타이탄이나 그 저 뭐야 블라인드 사이드 같은 영화는 재밌어요. 리멤버 타이탄도 싫어하고 블라인드 인사이드 그것도 이제 싫어하잖아요. 산드라 블록 나오는. 네. 재밌었죠. 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리멤버 타이탄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거는 이제 인종차별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새벽에 중계합니다. 네. 근데 새벽에 중계 중에 맨유하고 리버풀 경기만 중계해요. 그 첼시하고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 경기는 안 봐요. 관심 없어요. 맨유 정도 봐야지. 그죠? 맨유 팬들? 맨유 팬들 맨유 정도는 돼야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맨유 피클럽 칭찬했으니까 쿠키 줘 빨리. 이 정도 했잖아. 말로만 응 그러지 말고 씨 좀. 첼시 무시하냐고? 야, 씨, 누가 우리 신성한 뉴스방에서 유로파 다리를 얘기하고 있냐 지금. 씨. 챔피언스리그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지금. 딴방 가서 딴방 가서 공식방 가서. 여튼간에 네. 나 아스날 좋아해요. 네, 아스날 내 동생이지. 첼시는 내 동생 안 해. 왜냐면은 아스날은 내 동생 해도 아스날 팬들이 잘 받아주는데 첼시는 첼시 팬들한테 내 동생 하면은 안 받아줘. 되게 불편한 동생이야. 선을 그어야지 그냥. 음. 자 다음 소식은 벨기에 크리스토퍼 테루어는 첼시의 아자르가 주급 36만 유로 4억 7천만 원을 제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첼시의 사리 감독은 아직 팀의 주장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즈필리쿠에타, 파브레가스, 아자르 등 K힐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말했으며 첼시는 아자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장도 주고 주장도 주고 주급도 올려주는 재계약을 현재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알이 아자르에 대한 협상을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에서 모두 그게 막혔으며 첼시는 아자르를 나포세일 절대 팔지 않겠다 라고 말할 것이며 주급 4억 7천만 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주장 선임을 고려 중에 있지만 현재 다른 것들 다 떠나 주급 상향이 얼마나 그것이 아자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테루어는 되물었고, 아자르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첼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첼시는 이적 시장 종료 후에 아자르 매각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14일 동안 이적을 위한 요청이 없다면 아자르가 팀에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레알은 네이마르와 은바페 영입이 불가능해진 후에 호날두의 대체자로 아자르를 낙점했고 클럽 차원의 논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자르의 꿈은 첼시가 NFS를 선언하면서 현실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며 레알은 첼시가 아자르의 이적 금액으로 원하는 월드 레코드인 2억 2,500만 유로 하나 2,925억을 지불할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레알은 아자르의 영입에 관해 이번 시즌은 그를 데려오는데 관심이 엄청나게 식은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적 시장을 옛날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각 나라별로 유명한 기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자기 국주의 같은 선수에 대한 소식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모하메드 부합시가 있고, 스페인은 로마노가 있고, 이탈리아는 디 마르지오가 있고, 벨기에가 이 크리스토퍼 테루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떤 말을 했다라면 그 말은 거진 사실을 기반으로 인지를 하고 썼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75% 이상으로 봐야겠죠. 결국 첼시의 말은 안 판다. 니들이 정말 아자를 사기 위해서 2,975억 근 3천억을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2년 계약이 남은 아자를 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아자르가 가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급을 상향시켜 주고 주장에 이 완장을 차주면은 좀 이 선수도 좀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 보니 뭐 레알 입장에서도 저 정도로 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맞춰주지 못하지. 우리가 걔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자를 더 원할지 뭐 네이마를 더 원할지 은바페를 더 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돈 주고 데려가는 건 진짜 의미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레알이 한 발 뺀 게 잘하는 행동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아니, 그러니까 NFS가 꼭 나포세일이라는 게 무조건 안 판다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포세일이지만 니들이 2,975억을 가져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런 거니까 사실. 네. 그게 무조건 뭐 무조건 안 팔아 이건 아니지만 레알은 자꾸 선수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레알과 첼시의 대화가 있기보다는 레알이 자꾸 아자를 긁어대는 거죠. 또 우리 팀 와. 또 우리 팀 오고 싶어 했잖아. 너 우리 팀 오면은 너 지금 와서 호날두가 이어졌던 주장도 차고 네가 오면은 왼쪽에 너 맨날 나올 수 있고 아무 무주공산이 이렇게 막 그렇게 긁어대는 거지. 그렇게 긁으면 선수가 흔들리잖아요. 그 울보 개처럼. 응?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구단도 애가 흔들려서 멘탈 흔들리면 경기력도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그래 얘 데리고 있으니 파는 게 그냥 낫겠다 하면서 이제 보통 판단 말이에요. 보통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어느 팀이건. 그래서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수가 이적을 원하면 잡는 거는 한시적이야. 그냥 결국엔 떠나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얘를 안 보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시켜서 첼시가 다시 리빌딩 하는데 아자르라는 이름을 걸고 선수를 영입을 하고 우리 팀이 다시 반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아자르 입장에서는 뭐가 불만이냐면 아자르가 지금 첼시에서 6년째 뛰고 있는데 6명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아자르 입장에서도 팀이 전술적으로 어떠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감독이 꾸준히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거의 매해마다 바꾸니까 아자르 입장에서는 그 감독에 대한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라 할지언정
좀 더 큰 무대에 뭐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든지 뭐 리그 우승을 해봤으니까 그런 이제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팀에 대한 적절한 이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전술적인 확고한 색깔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것에 관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을 떠나려고 하는 거지. 아자르가 뭐 첼시에 관한 뭐 애정이 없는 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물론 아자르가 어렸을 때부터 지단의 광팬이었고 지단의 광팬이었을 때 그가 레알에 뛰었기 때문에 레알에 뛰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피력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꼭 피력을 해야 가나? 안 갈 수 있는 거지. 여튼간에 뭐 그런 욕심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튼간에 몇 명의 기자들은 여러분들이 원문 기사를 보던 아니면 따로 이제 번안된 기사를 보더라도 좀 알아두는 게 좋다. 네. 그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소식은 맨유의 보수 우익 잭슨 이 선수가 스컨소프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뭐 이름 때문에 좀 아는 선수죠. 뭐 FM 하면은 사실 데려오는 가끔씩 풀백으로 쓰는데 네. 보수 말고는 뭐 사실 보수 우익. 다음 소식은 포항 스틸러스가 FC 서울의 이석현을 영입하면서 중원을 강화시켰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서울에서 석현이 스타 이석현을 영입하며 중원 보강을 했습니다. 이석현의 영입은 정원진을 서울로 보내는 마트레이드 형식으로 성사가 되었고 2013년 인천에서 데뷔한 이석현은 2년간 인천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서울로 이적을 하였지만 꾸준한 출전을 위해서 포항으로의 트레이드를 승낙한 듯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키니스타.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인 홀슈타인 키리 이재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150만 유로 20억 정도이며 일부 승격할 시에 타팀 그리고 또 별도의 추가적인 금액이 전북 현대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3년 계약이라고 하며 등번호는 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차라리 뭐 이것저것 있느니 저렇게 깔끔한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뭐 7번을 괜히 줬겠어.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저도 K리그 제가 팬이니까 난 K리그 부심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안 보는 사람들이 내가 K리그 부심 부렸을 때 얼마나 가짜게 생각할지 알기 때문에 K리그가 뭐 부족한 리그라고 인지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재밌는 경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물한 개구리여도 재밌으면 재밌잖아요. 꼭 뭐 K리그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세계적인 리그의 그 느낌의 축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느낌이라도 인기가 많거나 좀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아쉽지. 그래도 K리그 리그 MVP인데 그리고 얘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챔피언스 우승할 때 멤버기도 했고 근데 1부 리그 못 간 건 아쉬운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2부 리그라도 가는 게 K리그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은 단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겠지. 1부 리그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K리그에서 날고 긴다 해도 유럽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현실이야. 왜냐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K리그 보는 사람들은 또 모이기만 하고 따로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만 보기만 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죠. 아니 근데 나는 그 제임스 HD님 말씀처럼 솔직히 승격 못하면 의미가 없기도 한데 보통은 이 분데스리가 팀 더더욱이 그런데 2부 리그에서 잘하면 데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승격 못해도 이재성만 잘하면 가는 거지. 다른 팀으로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의미가 없진 않죠. 네.
원래 능력 있던 선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재성이 사실 그러니까 이재성이 이것도 변명이라 하겠지만 저는 이재성 선수를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시야도 넓고 피지컬 안 좋다고 하는데 이재성 생각보다 잘 뛰어요. 그러니까 뭐 막 엄청 막 밀리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물론 이제 뭐 대놓고 밀려고 하면은 그 독일 애들이 뭐 워낙 크니까 뭐 밀리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뛰는 거 보면은 나름 그래도 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속도는 좀 뭐 빠르다 뭐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멀티 자원이잖아. 윙포도 뛸 수 있고 그냥 중원에 가서 뛸 수 있고 공미도 돼요. 뭐 물론 차라리 하나만 잘하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브리그 팀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맞아요. 체력적으로 쉬지를 못했어 정말. 정말 못 쉬었어. 그러니까 국대도 어느 순간 꾸준하게 뽑히긴 하는데 가는데 못 뛰면 사실 뭐 국대 가서 못 뛰면은 뭐 체력이 왜 소진되냐 하겠지만 남들은 그때 쉬어요. 남들 그때 쉴 때 똑같이 국대훈련 가서 소집돼가지고 훈련 받고 좀 뛰고 근데 그게 슈틸리케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 몇 년간 계속 뛴 거야 계속. 근데 결국 지금도 뭐 분데스리가 조금 늦게 개막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많이 고생도 많이 했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푹 쉬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팀이라면 좀 기다려주겠지. 그게 뭐 마냥 기다려준 거 말고 그냥 이 선수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기다려주겠지 그런 말이죠. 너무 많이 뛰었어. 진짜 휴식이 너무 없이 뛰다 보니까 다칠까 걱정도 되고 또 저럴 때 조심해야 되고 이재성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2부 리그로 갔다 한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뭐 이 K리그에서 뭐 뛰다가 2부 리그 간 경우는 뭐 EPL도 많으니까 영국 쪽으로 2부 리그 간 적도 많으니까 뭐 그게 크게 뭐 단점은 아니고 본인만 잘하면 되죠. 본인만. 일단은 이 팀이 저번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재성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네. 개인적으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네. 스페인 현지에서 이강인 선수의 스토리를 아주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엄청 길어요. 길어요. 진짜. 근데 이만큼 얘기를 보도하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스페인 내에서도 유소년 선수이지만 이름빨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선수의 그 몇 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써줄 만큼의 알아본다라는 것들이 대단한 거죠. 네. 이강인 선수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도할 정도로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강인의 풀스토리가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스페인 언론이 최근 1군 무대에 데뷔한 이강인을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가족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강인의 데뷔 무대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필에서는 언급하길 한국의 어린 선수는 1군에 데뷔하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자 가족이 자신에게 모든 걸 희생했던 과거를 필름처럼 떠올렸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24일은 언제까지나 가족의 달력에 붉은 원이 그려진 채 기억될 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스위스 로잔을 상대로 17살의 발렌시아 1군에 데뷔한 이강인 선수는 구단의 1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은 아시아 선수로 역사에 남게 되었으며 이 모든 영광은 대한민국의 모든 걸 두고 어린 아들의 꿈을 쫓아 함께 스페인으로 이주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스페르 언론에서는 이강인의 KBS2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이 나라라 슛돌이 경험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강인은 2001년 2월 19일 만 5세 나이에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했다고 알렸으며 한국에서는 5살의 아이가 경쟁할 수 있는 공식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은 학교에 들어가서야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면서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리얼리티 TV쇼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강인의 가족은 이 무렵 아들의 축구 실력이 범상치 않았음을 알아차렸고 이후 이강인은 다른 10명의 소년들과 함께 발렌시아에서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강인과 같이 테스트를 받았던 2000년대 태생 중에는 페란토레스도 정말 유명한 이 유망주고, 아벨 루이스, 그 다음에 뭐 빅토르 추스트, 우고 가야몬 등이 있었고, 이강인은 이들보다 한 살이 더 어렸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강인이 특별한 플레이어라는 점은 단지 발렌시아에서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다들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재능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성격도 남달랐는데, 당시 테스트를 진행했던 모촐리 발렌시아 유소년 책임자는 이강인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발렌시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그 이상의 미래를 원하고 있었고, 그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단과의 몇 번의 미팅 끝에 이강인의 아버지는 발렌시아와의 사인을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스페인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러나 가족의 터전은 한국의 모든 것들이 있었고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학교도 다녀야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구단이 가족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강인을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테스트를 받고 떠나기 일주일 전에 발렌시아 사무실에 벨이 울렸고, 그 전화는 이강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 너머로 말하길 우리는 발렌시아에서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으며, 가족은 발렌시아에서 뛰고 싶은 아들의 꿈을 위해 모든 걸 한국에 남겨둔 채 스페인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족의 인생을 건 도박이자 모험이었고, 이 내용들이 발렌시아가 이강인과 계약하게 된 과정이라며 대서특필에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몇 년 뒤에 UEFA가 이강인의 계약 과정을 감찰했지만 모든 것들이 규정대로였고 이강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에 정착한 초기 몇 년은 가족들과 이강인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으며, 이강인은 처음에 번역기가 내장된 휴대폰을 들고 훈련장으로 향하던 찰나에 가족들은 오히려 번역기가 스페인어에서의 적응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두고 다니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이강인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며 번역기가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스스로도 매우 엄격한 선수였다고 하는데, 그 어린 선수가 마치 군인처럼 절제했고, 그것은 아버지 아래에서 오랫동안 태권도 훈련에서 배운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스페인 학교에서 단 한 과목도 낙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느 날 아들이 숙제를 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양손에 공책을 잔뜩 든 채 훈련장에 나타나기도 했던 건 구단에서도 아주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현재 이강인의 두 누나는 스페인에서 학업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누나는 가족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번 특집 기사는 이강인의 거는 발렌시아 구단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며, 아니 아버지 긴급하는 뭔데 씨.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재계약에서 8천만 유로 1060억의 바이아웃 금액을 책정을 했고, 바이아웃이란 소속팀 간의 이적료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인데, 한국의 희망이자 발렌시아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강인이 다음 시즌 발렌시아 A에, 그러니까 1군팀에 정식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더라는 말을 한 채 이 대서특필의 모든 것들이 다 독점 풀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가 태권도 사부님이시라고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현지에서도 그 일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뭐 어머님도 거기 가셨고, 아버지 얘기 들어봤을 땐 처음에는 그 태권도장을 바로 못하니까, 왜냐면 뭐 말도 못하고 하니까, 뭐 아버지가 내가 듣기로는 뭐 주유소 알바 같은 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그 길게 한 건 아니고
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당장 뭐 바로 금액적인 큰 부분을 도움을 못 주니까 아버지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당장 뭐 이렇게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처음에 갔을 때 뭐 그 계약이 컸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생전 안 해봤던 뭐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딸은 좀 더 형편이 훨씬 나아졌지 지금은 당연히. 근데 이제 이렇게 풀스토리를 또 잡아줄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누나들도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 가야 되니까. 누나들도 이 가족이 모두가 다 이강인과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강인이 얼마나 큰 무기를 짚고 살았겠어요. 근데 순간 제가 며칠 전에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찬란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축구 영화고 그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1,000원에 떴길래 봤어요. 봤는데 그게 경남 FC 그 산하에 있는 유소년 팀은 아니고 그 이제 좀 가난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만든 축구팀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찬란한이라는 이런 영화 제목이고 그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거 되게 보면은 슬퍼요.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래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있던 감독이 되게 무서웠어요. 아이들한테 손찌검도 좀 하시고 욕도 하시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겁이 되게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축구하는 게 즐겁지 않다라 했는데 그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좀 무섭게 축구하냐. 그 이제 구단주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즐거운 축구를 하게 해달라니까 그 감독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얘네 같은 형편이 어렵고 공부도 잘 할 수가 없고 어려운 친구들 축구하려면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축구를 즐겁게 한다라는 건 그저 놀이일 뿐이라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좀 뭐랄까 축구에 대한 좀 강압적인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다가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좀 그 말의 뜻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원래 그 감독님도 맨 처음에는 축구를 놀이처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자꾸 결국에는 놀이같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더 그냥 축구를 그만두게 되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폭력을 한다는 게 뭐 엄청나게 막 뭐 기싸대기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꼴방같이 하는 건데 그것도 폭력이지 따지고 보면. 근데 입은 좀 거칠어요. 입은 뭐 새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여튼간에 보면은 직접 보시면 아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이 경남 FC 팀 말고 충북 팀 중에 한 팀은 그 감독님이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연령대인데 어떻게 때리냐면 경기 중간에 들어와 때려요. 놀랐다니까? 심판이 있고 상대팀 감독이 있는데 잠깐 멈추면 가가지고 애들 발 걸고 전반전 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한테 공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공을 애한테 풀로 때렸어 진짜. 와,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 진짜로. 와, 막 정강이 까고 막 뒤에서 일부러 발 걸고 막 그랬어요 진짜. 나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 쓸까 하다가 그 나온 지 좀 된 영화라 한 3년 됐나? 그랬는데 혹시라도 축구 영화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맨발의 청춘이나 이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란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강인 스토리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맨발의 청춘은 아시죠? 박희순 그 배우 나와가지고 명대사 야 씨발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되냐고 그 명대사 진짜. 네. 그 명대사 나온 영화예요. 맨발의 청춘. 맨발의 기적? 맨발의 기적? 맨발의 기적인가 봐. 그러면. 박희순 나온 영화. 박희순 나오고 귀여운 아저씨 나오는 거. 햄토리 아저씨 나오는 거.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돼. 명대사 나오죠. 네. 그 아저씨는 지금도 거기 감독하고 있잖아요. 동팀으로. 저번에 막 한국 와가지고 동팀으로 학생들 와가지고 막 그때 그랬는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래서 혹시 영화 만약에 지금 토요일 날인데 축구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발의 기적이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찬란한 영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강인 선수 최근에 그 재계약하면서 구단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감사 인사를 전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팟빵에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팟빵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채널 개설했고, 순위로 가면은 이 스포츠 순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0위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만에 2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피소드가 아직 5개밖에 없는데 들어주시는 횟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음성 파일만 필요하신 분들이나 운동할 때 들으실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많이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에 올랐어. 차트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좀 빠르더라고요. 네. 처음에 진입했을 때 100이었다가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갔고 또 이번에 올라갔지. 근데 또 올라가면 그만큼 또 떨어지겠지. 팟빵. 네. 여기 기아 이긴다. 다음엔 기아 이긴다. 수원 하필이면 수원이랑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아무튼 음성판 이게 근데 뭐 따로 사실은 진짜일 리 없어 님이 2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10위권 가자. 아 감사합니다. 진짜일 리 없어님.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이 음성 파일만 이 영상의 음성 파일만 따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 축구 팬들하고 디스코드로 만나서 대화 그냥 뭐 어떤 거 막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건지 본인이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두 분 정도 제가 뭐 이렇게 디스코드 대화하면서 뭐 어떤 거를 이제 네 뭐 축구 썰 같은 거 본인이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가게 된 것이고 가서 어떤 경기 보고 오셨고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물어봐가지고 혹시 출연하시면은 뭐 그래도 치킨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연해 주셨는데 좀 스토리가 많으신 분들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음성 파일로 넣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야지만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네이버 TV캐스트도 지금 채널은 개설을 통과된 상태인데 아직 안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 TV캐스트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이버도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생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제가 직접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스포티비한테 연락을 했어요. 스포티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메일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개인 중개권 사면 좋죠. 네. 이거를 잠깐만 이게 캡처한 다음에 이거 왜냐면은 이름이 있으셔가지고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분이 제가 스포티비한테 그 개인적으로 그걸 보냈어요. 그 제안을 제가 어떠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스포티비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고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조던 에이지님 스포티비의 누구라고 합니다. 제안 주신 내용 확인 후 메일을 드립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해가지고 뭐 아래 해가지고 이거 말고 좀 이렇게 더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좀 대화를 했죠. 그래서 어떠한 경기에 대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저것 하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시면서 아무래도 뉴스라는 컨텐츠가 매일매일 하니까 좋긴 하겠지만 다른 컨텐츠도 보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니까 팟캐스트도 시작한 거고 그다음 뭐 네이버 TV 캐스트도 시작한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뭐 매크로라도 일단은. 네. 왜냐면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 들어오시면 맨날 말이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왜 스포티비 유료해서 하냐고. 제가 스포티비한테 말을 했죠. 스포티비 나우 유료 채널 있잖아요. 거기 상품권을 좀 달라. 원래 예전에는 제가 없냐 물어봤을 때 없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일정 부분 방송사에게만 그걸 후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나한테도 몇 장 정도 한 달이면은 뭐 5장, 4장 이 정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팬들한테 드릴 수 있게끔 후원해 달라고 이제 말을 한 부분에서 공짜로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제안을 했죠. 내가 스포티비를 위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게 좀 잘 얘기됐어요. 전화 통화 다 했는데 일단 이게 또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들은 마음에 든다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 위에 또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결제가 통과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스포티비 나우 3개월권 3만원치죠? 뭐 한 3만 5천원? 그 정도 되겠지? 돈을 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사기 아까워 하시니까 차라리 상품을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드리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한 5장 정도 받으면 피파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움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아한다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려고 하죠. 오늘 뉴스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못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리버풀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클럽 리버풀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클럽 맨유 리버풀을 가장 싫어하는 클럽도 맨유 네, 이런 것들은 다 오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진짜 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일하는 조던 칭찬해.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일 없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상품권을 돈 주고는 못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달개월로 자동이체 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방송사에서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방송국에 이벤트를 뿌리거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에게 드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한 거고.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던님 휴가 언제 가요? 휴가비 보태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네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전 휴가 없죠. 제가 무슨 휴가예요. 돈 벌어야지. 이거 오늘 저 돈 별로 못 벌어요. 한 달에 돈이 안 돼요. 돈 벌어야지. 뭐라도 해야지. 제가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이 방송해가지고 여러분들 편차가 있겠지만 그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방송 더 하고 열심히 해야죠. 네. 잘 될 때까지. 비슷해요. 왜 비슷해? 300은 무슨?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 정도 안 돼. 오늘 우리 방송 매일매일 같이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수익 나는지 알잖아요. 이거 나오는 거 아는데 뻔히. 그 쿠키 받는 거 얼마인지 뻔히 알면서 뭘. 그 정도 안 돼요. 여튼간에 앞으로는 카카오가 리그 중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겠죠. 네. 아이러니한 게 뉴스가 제일 좋아라는데 뉴스가 제일 후원이 안 터지니까 이거를 뉴스 중간에 한번
후원 타임을 받아야겠어. 여튼간에 여러분들 기범진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앓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재밌게 보시고 나중에 네, 또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후원을 해주세요. 네, 알았죠?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슬퍼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슬퍼질 거 없죠.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때 처음이었죠. 네, 그때 처음이었죠. 뉴스를 트위치에서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콥스콥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짜네요? 짜는 거 없어요. 근데 트위치를 간다 해서 안 봐요, 사람들.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이게 뉴스를 동시 송출할 수 있는 사양은 될 수 있는데 안 보지 않을까? 일단은 뭐 트위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냐하면 트위치는 뭐가 문제냐면 딜레이가 달라. 아프리카랑 같이 동시 송출하면은 딜레이가 어중간하게 비슷한데 트위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카카오가 채팅을 치면은 먼저 나와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트위치는 게다가 이제 중계가 없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번 해볼까요? 네. 의외로 의외성도 있으니까 트위치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위치가 좀 느려요. 원래 좀 나가는 게 느린가 봐요. 영상 같은 게 영도 같은 거. 알았어요. 한번 좀 내 트위치 아예 모르니까 다른 분들에 한번 여쭤봐가지고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축구 뉴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봐주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매일같이 해도 매일같이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축구 뉴스는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주말 경기나 주중 경기는 이제 경기가 있을 때는 간편 뉴스를 못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 FM네이션, FM코리아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제 방송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게임 방송, 뉴스의 간편 뉴스, 그 다음에 풀 영상 뉴스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보시고 난 뒤에는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 파일만 필요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똑같이 그냥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같이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음성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팸코에? 근데 팸코에 그 써좀 줘야 좋죠. 뭐 방송할 때쯤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이런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인코딩해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